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과 생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독서를 격려하는 책 읽는 남자 책일남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설적이고 거칠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성공한 자산가 세이노님의 글을 실은 736페이지 대분량의 책 세이노의 가르침 내용 중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세이노님은 젊은 시절 학생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실 때 2만원 더 준다는 곳이 있어서 기존에 과외를 해주던 학생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2만원은 지금 2만원의 가치보다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큰돈이었습니다. 기존에 가르치던 학생을 떠날 때 그 학생과 어머님의 슬픈 눈이 가슴에 맺혀 앞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줄 때는 돈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페이지가 넘는 대용량 책인데도 가격이 7,2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이노님의 글을 사용할 때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출처를 밝히고 쓰는 것은 괜찮으나 세이노님의 글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책일남 채널은 수익 창출 조건이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은 없고 채널이 잘 돼서 수익 창출이 생겨도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이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158페이지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챕터입니다. 회사든 모임이든 신입으로 처음 가게 되면 별거 아닌 허드렛 일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맡은 허드렛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맡은 허드렛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도사가 되어버리면 그제야 인정을 받고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사람들은 허드렛 일들을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커피 하나도 제대로 타려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원두 커피나 그라운드 커피의 종류에 대하여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 향이 다르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어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 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어 완전히 잘 갠 뒤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야 향이 살아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들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했으니 이젠 됐냐고? 아니, 커피, 설탕, 크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저러저러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냐고? 아니, 종이컵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사용되니 개인 머그컵을 준비하자고 하면 어떨까? 등등. 복사는 어떨까? 입사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복사기는커녕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여러 버튼들의 기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다. 나는 신입사원들이 먼저 고참 사원들에게 복사기 사용 설명서나 키폰 사용 설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팩스는 또 어떤가? 팩스 기기에 달린 버튼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고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팩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며 보내는 직원 역시 100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 99%는 자기가 가진 서류 원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 원본에 컬러 도표가 사용되어 있다면 팩스를 받았을 때 흑백으로 인쇄되면서 컬러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작은 글씨들을 팩시밀리가 뭉개버린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는 사람 역시 만나기 정말 어렵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선박 차터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뉴욕의 어느 해운 회사 대신 새로운 해운 회사들과 협상을 하던 중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외비로 문서를 하나 보내야 하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건이어서 나는 차장급 직원에게 직접 팩스 송신을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절대로 그 문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기존 거래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여 보니 팩스 기기에 달려있는 단축 다이얼을 엉뚱하게 눌러서 문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차장의 연봉 몇 년치에 해당되었다. 은행 심부름,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원 가까이 납부한 적도 있다. 과태료는 법인에서 세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은 그 1,000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주민세마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에서는 1,000몇백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애인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납부 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심부름을 하찮게 여겨 생긴 결과이다. 인터넷 뱅킹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은행에 가야 했었다. 서류 정리는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오래전 도스 시대의 이야기이다. 하드디스크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도스용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은 1바이트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을 붙일 때 글자 수의 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경력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는 전 직원 중 일부를 골라 불시에 컴퓨터 파일을 체크해보곤 하였는데 반년 정도 후 그 직원의 파일 목록을 보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문서 제목이 모두 001, 002, 003 순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답변은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였다. 내 대답은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만 말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무슨 문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안단 말인가. 허드렛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종종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만 담당자들은 기껏해야 심할서를 쓰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 야단을 심하게 맞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도 허드렛 일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전사는 연간 매출액 3천억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드렛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뭔 자존심? 대학물 먹었다는 자존심? 꼴값 떨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 센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 높은 사람을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출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드렛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이, 허드렛 일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 깨라. 2022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은 경험도 미천한 야간 교대조였다. 일을 시키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일 처리를 일단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들 중 상당수는 안전관리자들이 지침만 전달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그 지침을 따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여도 그중 한 명이 실수나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건 어디건 말단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사진 도로에서 A자 형태의 사다리를 놓고 혼자 하여야 하는 작업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판단력이 어떠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경사진 도로 위에 수평으로 A자 사다리를 놓는 경우는 경사 때문에 사다리 계단들이 모두 경사지게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든데도 10명 중 5, 6명은 그 상태로 작업을 한다. 한두 명은 내려와 A 사다리를 90도 비틀어 놓고 다시 작업을 한다. 처음부터 사다리를 제대로 놓고 작업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다. 아주 쉬워 보이는 허드렛 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세상에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든 크든 사고나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맡은 일이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주위에서 나를 인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어려운 일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세이노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시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